살을 빼려고 간헐적 단식을 하는데 이상하게 더 허기만 찌고 살은 오히려 더 찌신 경험 있으신가요? 대체 뭐가 문제지? 한숨부터 나오실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45세 임상병리사이자 요가 강사입니다. 병원에서 대사건강과 혈당을 접해왔지만 정작 제가 40대가 돼보니 제 몸이 반응하는 것이 전혀 달랐더라고요. 간헐적 단식에 실패한 데는 공통적으로 반복하는 실수 3가지가 있어요. 오늘은 그 반복되는 3가지 실수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어떻게 하면 간헐적 단식을 조금 더 편안하게 이어가면서 체중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까 해요. 첫 번째 문제점은 저는 먹는 양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다이어트에 집착하다 보니 먹는 양을 너무나 줄였던 거예요. 저는 여태까지 거의 20년 넘게 45에서 47kg 사이의 몸무게를 유지하고 있었는데요. 45세가 넘어서면서부터 몸무게가 51kg까지 쪘었거든요. 그래서 제 몸무게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다이어트를 빨리 해야 된다는 조급한 마음이 들어서 간헐적 단식을 해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먹는 양을 줄이고 공복 시간을 길게 유지하면 빠지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먹는 양을 너무나 줄이다 보니 허기가 계속 쳤고 저는 식사가 가능한 시간 사이에 공복 시간을 유지하지 못하고 허기가 지니까 계속 뭔가를 먹었어요. 저는 저녁 5시에 저녁을 먹고 다음날 아침 8시에 아침을 먹었거든요. 그런데 아침에는 출근 준비에 바빠서 제대로 챙겨 먹지 못하고 그냥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것들로 먹었어요. 그랬더니 계속 출근해서도 허기가 졌고 점심시간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그 사이에도 간식을 먹게 되었어요. 그리고 점심은 회사에서 대충 먹고 저녁은 또 제가 저탄고지를 하고 있어서 탄수화물을 최대한 줄이고 단백질 위주로 식사를 하게 되었어요. 당시에는 먹는 양을 줄였고 탄수화물 양도 줄였기 때문에 이 정도면 다이어트가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결과는 제가 생각한 거와 달랐어요. 오후가 되면 계속 배고팠고 저는 그때마다 견과류 같은 간식을 계속 먹게 되었고요. 저녁 식사도 준비하면서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 뭔가를 먹게 되었어요. 그제야 깨달았어요. 문제는 공복 시간이 아니라 몸에 필요한 충분한 영양소를 제대로 섭취해야 된다는 것을요. 특히 40대 이후에는 근육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제가 하루 동안 먹은 양을 돌아보니 단백질 양도 충분치 않았고 그 밖에 다른 영양소도 충분치 않고 내 몸은 너무나 기아 상태로 비상 상태로 인식해서 지방을 저장하는 모드로 바뀌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단백질을 필요한 양만큼 매일 챙겨 먹기가 너무 어려웠다는 거죠. 또 아침에는 출근 준비 때문에 바쁘고 점심도 회사에서 먹다 보면 단백질을 충분히 챙기기 어렵고 두 번째는 첫 끼니를 너무나 가볍게 생각했어요. 단식을 하고 공복을 깨는 첫 끼니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저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크루아상으로 아침을 먹는 경우도 종종 있었는데요. 그랬더니 저희 혈당이 치솟아서 금방 허기지고 그러면 또 간식을 찾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됐던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첫 끼니를 단백질 위주로 아침에 바쁘면 살모계란과 단백질 쉐이크로 단백질을 보충해주고 또 좋은 지방인 올리브유도 먹어줬어요. 그랬더니 가장 달라진 것은 식욕이었어요. 그렇게 아침에 충분한 단백질을 채워주고 나니 점심까지 허기지지 않았고 음식에 대한 갈망도 더 이상 생기지 않았어요. 물론 가장 좋은 거는 자연식품으로 나에게 필요한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해주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우리가 스님도 아니고 또 현대사회에서 매일 바쁘게 움직이는데 매 끼니마다 그렇게 탄탄지를 제대로 계산해가면서 꼬박꼬박 챙겨 먹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저도 건강하게 먹으려고 노력하는 편이지만 아침에 바쁘고 그러면 제대로 챙겨 먹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침에는 단백질 쉐이크로 보충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문제점은 몸의 신호보다 규칙을 더 믿었다는 거예요. 40대가 되면서 혹시 여러분들 생리주기가 변하지 않으셨나요? 생리주기가 변하면서 호르몬의 변화도 생기고 그리고 식욕도 변하고 몸도 좀 피곤해지고 저는 특히 45세가 되면서 생리주기가 길어졌거든요. 그러면서 안면 홍조도 생기고 열감도 생기고 밤에 수면의 질에도 영향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런 몸의 신호보다 15시간 공복 시간만 지키면 된다라는 그 시간에 너무 집착했어요. 몸이 힘들어도 참고 배고파도 좀 참고 이렇게 하면 다이어트가 될 거라고 착각했던 거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40대의 몸은 더 이상 20대처럼 다이어트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제 몸을 관찰하게 됐어요. 유난히 피곤한 날도 있고 식욕이 다른 날보다 더 커지는 날도 생기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럴 때는 공복 시간을 무조건 지키는 것보다 내 몸의 상태를 잘 살펴보고 몸에 충분한 영양소를
채워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 저는 섭취하는 지방의 종류를 바꿨어요. 버터를 10g씩 먹으며 화장실을 잘 가게 돼서 그렇게 유지했는데 더 이상 제 몸에는 버터가 살을 빼는 데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살을 더 찌게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 이유가 40대는 호르몬의 변화로 지방 대사가 원활하지 않은데 저는 거기에 포화지방인 버터를 먹어서 지방 분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불포화 지방인 올리브유로 바꿔주었고요. 그리고 단백질은 이전보다 더 충분히 먹어줬어요. 아침에 단백질 쉐이크 그리고 계란 등으로 단백질을 매 끼니마다 충분히 들어가도록 식단을 바꿨어요.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 문제점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공복 시간만 들리면 살이 빠진다는 착각. 하지만 실제로는 얼마나 오래 굶느냐보다는 40대 이후에는 필요한 영양소를 충분히 공급해주는 게 더 중요합니다. 특히 40대 이후에는 근육을 유지하는 것이 체중 관리에 더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매 끼니 충분한 단백질을 챙겨 먹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어요. 혹시 오늘 하루 동안 얼마만큼의 단백질을 드셨는지 아시나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저탄고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단백질을 잘 챙겨 먹는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제가 하루 동안 먹는 단백질 양을 계산해 보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적었어요. 다음 영상에서는 40대 이상 여성에게 하루에 얼마만큼 단백질을 먹어줘야 하는지, 또 어떤 종류의 단백질을 먹으면 좋은지, 그리고 내 식사에서 부족한 양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간헐적 단식을 하면서 비슷한 경험이 있었다면 댓글로 함께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